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후회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남들 쫓아하지 마라. 오늘도 시원하게 말아드리겠습니다. 마라 언니이자 마음 라이프 연구소의 이종미 소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눈을 뜨시면서요,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기분 상태로 일어나셨나요? 요즘에 제가 만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언가 공허해요. 그리고 또 좀 나오는 단어들이 좀 허전해요. 무언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나름의 어떠한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언가를 허기를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찾기도 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찾으라고 하니 또 그런 것도 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그 안에서 그것조차도 소모적으로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내가 어느 상황에서 무언가 소진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내 몸의 어떤 신호들이 바뀌기 이전에 모든 것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내 상태가 번아웃이 되거나 조금 더 아무것도 아닌 나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무가치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나의 상태들을 좀 돌봐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제 책에서도 이야기한 뜻이 잠시 멈춤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예 멈춰버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순간순간 그때그때 멈추는 법, 또한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멈춘다는 것은 아예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쉼표를 찍고 다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실제로 그 도시락 가게에 아침마다 도시락을 먹으러 가는데요. 처음에는 항상 좀 붐볐던 시간에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장해서 나오는 게 바쁜 것들이었고, 사실은 그냥 아주 인사로 그냥 안녕히 계세요 정도는 하지만 그날따라는 좀 오전에 제가 여유가 있었던 시간이라서 한 11시쯤 안 되는 시간 안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서로가 바쁘기만 했던 모습만 보였는데 포장을 다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혹시 수저와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더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무언가가 그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여유라든지 틈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그래 갑자기 저에게 도시락을 주셨던 상인분께서 더 친절해지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기존에 마음의 벽과 마음의 틈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나 누군가의 말조차도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느꼈을 텐데, 그날따라는 내가 마음의 여유와 틈을 조금 더 연습이 됐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무작정 가서 얼른 나오기 바쁜 게 아니라 잠시 저도 멈춰서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틈까지 내어줬던 거죠. 더 얘기 드리자면 그 인사가, 제가 아침에 시작했던 그 낮의 인사가 그날 하루가 저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게 만들어 주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주변의 어떤 모습들이 생각보다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우리는. 그쵸?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무언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쳇바퀴가 도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도 아닌, 불만족도 아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였던 거죠. 우리가 사람은 매일매일 어딘가를 가고 듣고 먹고 생각하는 것들이 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아주 무언가를 해내야 했던 나이거나, 아니면 또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무기력 속에 사로잡힌 나,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부터는 일상이라는 것에 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상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제목도 원래는 일상을 그만두기로 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적 그만두기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뜻일지 좀 의구심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 송기령 작가님께서 쓰셨던 시대예보라는 책에서 발견했었던 부분인데, 일상적 그만둠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좀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점점 더 디지털화가 되고 좀 더 빨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도 된다. 자신의 삶을 좀 설계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가운데서 일상을 들여다보거나 일상이 중요하거나 아주 사사로운 어떤 일에 그때부터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행동심리학에도 물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 경험으로 인해서 있었던 부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아 이렇게까지 해봤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만둠이라는 건 영원한 단절이다,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잠시 멈춤하시면서 약간의 어떤 나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가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재정비의 시간도 필요한데 그것들이 일상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을 한 번 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또한 내가 이런 어떤 일상력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느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일단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방이 돼야 되는 지점들, 매우 어려운 지점들이긴 한데 내가 뭔가 반복되는 루틴 안에서 이것들을 과잉되게 생각하고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좀 그런 책임감을 미룬다라는 것보다는 과도한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약간 심리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삶의 본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면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네.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긴 한데요. 음식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음식점 직원이 매우 친절하거나 음식의 양이 많으면 그것이 본질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맛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배달해 주시는 우리 분들 어떤 게 본질인가요? 뭔가 잘생겨야 합니까? 아니면 좀 더 음식을 주셨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절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빠르고 신속하게 가져다 주는 것들, 그 신선도를 유지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그들의 어떤 본질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삶에도 분명히 왜 이것 중요해? 어차피 안 될 건데 라는 생각보다는 그 본질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고를 오랫동안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내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삶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날 단련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유튜브라는 것들이 저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의 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때 내면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충족감에 대한 부분들을 쌓고 있고 그것들이 일상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일 자체가 힘들거나, 일에서 어떤 피드백이 잘못 나왔거나, 물론 그런 즉각적인 어떤 보상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꼭 드립니다. 내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하나의 베이스 감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베이스 안에서 하나하나 축적돼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 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작지만 강한 그러한 것들 안에서 찾아나갈 수 있는 지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저는 하루 중에서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일상 안에서 꼭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걸 좀 덜어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하게 포기하고 내가 할 것들을 버리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비워내고 덜어낼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바꿔보시는 거, 이런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 오전이든 오후든 혹시 저녁이든 지금 보시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나? 뭐 매일 똑같은데 뭐 그런 별다른 점이 없는데 뭐 그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뭔가 모를 공허함과 뭔가 모를 허전함과 뭔가 모를 자신만의 어떠한 고립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텅 빈 감정이 들어오신다면 지금 나의 일상을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또 한번 제가 시원하게 말아드릴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꼭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